마음 따뜻한 5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지난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1년 전보다 23% 증가한 7만 1,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상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입법을 통해 보장하려던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상원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표결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반대가 51표로 나오면서 표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마이애미에서 발생한 콘도 붕괴 사고 피해자들이 약 1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에 합의했습니다. LA 한인회가 예비선거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에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방치된 폐건물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의원 사무실에 연락을 하면 관련 부서에 손쉽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학생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내년 7월 1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갖습니다. 국무회의 전 장관을 추가로 임명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전군 주요 직위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신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야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무 협상은 시작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 급등했습니다. 여전히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물가가 한풀 꺾였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돼 하락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바람이 10마일에서 15마일 정도로 불겠고 밤 최저 5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5월 11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해 약물 과다 복용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전년도보다 15%가 늘어난 10만 7천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성 오피오이드 약물인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7만 1,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서 23%가 증가했습니다. 코카인으로 인한 사망자도 23%가 늘었고 메삼페타민으로 인한 사망자는 34%가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불안감과 고립감 등이 약물 중독이 늘어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은 주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알래스카주의 경우 약물 중독 사망자가 1년 전과 비교해서 75% 늘어난 반면 하와이주는 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필기하는 것을 다수 의견으로 잠정 채택한 가운데 상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입법을 통해 보장하려던 시도가 일단 무산됐습니다. 상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여성의 낙태 권한을 보장하는 여성의 건강보호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으나 표결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집계돼 법안에 대한 표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투표에서는 50명의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도 그간 주요 의제마다 반기를 들어온 중도 성향의 조 맨친 의원이 반대에 가세해 찬성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1973년 이후 사실상 50년간 법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연방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필기하기 전에 여성의 낙태권을 연방 법률에 명문화해 보장하려던 민주당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인 개인의 데이터가 중국 등 적대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는 정부가 중국 같은 적대국들이 미국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권한을 법무부에 부여하는 행정명령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초안은 연방자금이 미국의 보건 데이터를 적대국에 전송하는 것을 지원하지 못하게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이 초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법무장관은 국가안보에 지나친 위험을 초래할 경우 데이터 접근과 판매 그리고 관련한 상업적 거래를 금지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행할 권한을 갖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다른 소식통은 이 초안은 정부기관의 의견이 담기지 않았다며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미국의 농민은 민주주의의 곡창지대라며 전 세계적 식량난 우려 해소를 위한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일리노이주 칸커키의 한 농가를 방문한 뒤 한 연설에서 우리는 농업 수출이 우크라이나의 공급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밀 생산국인 우크라이나는 사일로에 2천만 톤의 밀이 쌓여 있지만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이후 글로벌 시장에 제대로 수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곡물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면 아주 많은 아프리카인이 굶어 죽을 것이라며 흑해 러시아 전함이 우크라이나의 항구 접근과 물품 배송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전국의 곡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 이모작 보험 가입이 가능한 카운티를 1935곳으로 681곳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농민이 수확량을 줄이지 않고도 비료를 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주도형 정밀 농업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농민의 비료 절감 차원에서 비료 생산을 위한 지원액을 당초 2억 5천만 달러에서 5억 달러로 2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중간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카고에서 개막한 국제전기공 노동조합 IBEW 총회에 참석해서 민주당의 친노조 기치를 부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시카고 매코믹 플레이스에서 열린 IBEW 제40회 정기총회 사흘째 행사의 기조 연설자로 나서 중산층, 노동자 그리고 노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노조가 중산층을 건설한다, 노조가 민주주의를 제공한다고 노조를 추켜 세웠습니다. 아울러 인프라 개선에 대한 투자와 고용지표 호조 등을 홍보하면서 일자리는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라며 인간 존엄에 관한 문제라고 역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서 당시 IBEW는 지난 2020년 2월 바이든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개 지지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서 당시 지지 선언에 대해 거듭 감사를 표하면서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콘도 붕괴 사고의 피해자 유족이 최소 9억 9,7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무너진 콘도의 보험업체와 붕괴 현장 근처에서 공사하던 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불법 행위에 따른 사망사건 책임을 묻지 않는 대가로 이러한 금액을 받기로 했습니다. 작년 6월 마이애미 비치 서프사이드에서 발생한 12층짜리 콘도 챔플레인 타워스 사우스의 붕괴는 후진국형 참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40년이 된 이 콘도의 구조 일부가 약화했다고 초기 조사 결과에서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은 사고 건물 근처에서 진행된 건축공사가 붕괴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시공업체에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들 원고의 변호인은 합의금이 피해 정도에 따라 배분될 것이라면서 가구당 배상액을 40만 달러에서 290만 달러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하루 $10,000 벌금이 중단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주 법원이 법정 모독을 이유로 이 같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론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 그룹의 자산가치 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뉴욕주 검찰의 주장 때문입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이 요구한 서류들은 이미 제출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없는 자료만 제출하지 못할 것일 뿐 법정 모독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벌금을 중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하기 전에 부과된 11일치의 벌금 11만 달러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에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미국은 북한과 어떤 형태의 외교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오늘 싱크탱크인 미국 평화연구소가 개최한 대담에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위해 많은 접촉을 했지만 오히려 북한의 도발 행위를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새 대통령이 대북 억지, 한미 간 파트너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미국과 협력의 단호한 뜻을 밝힌 점에 주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북한과 어떤 종류의 외교나 관여에도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윤석열 새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이러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동맹 규합을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하면 담대한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취임사가 미국의 대북 정책과 어떻게 비교되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보다 더 시급한 도전은 없다면서 어제 말했듯이 이에 대처하고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해 한국 그리고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동맹으로서 거기에는 원칙과 대화, 외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동의하고 있다며 우린 적대적 의도 없이 북한과 선의의 외교를 할 용의가 있음을 매우 명확히 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늘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가 혹여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경우 나토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오늘 하원 시출위원회 국방예산 소위 청문회에 출석 러시아의 나토 공격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계산에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럴 경우 나토 조약 5조에 따라 나토는 어떤 방식으로든 연합으로 확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조약 5조는 나토의 설립 근거 조항으로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다른 회원국이 자동 개입해 공동 방어한다는 개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 조항을 언급하며 동맹국 간 집단 방위 조항은 신성한 약속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나토 회원국을 위협하는 데 대한 사전 경고성 언급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1단계 작전이 실패했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대부분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는데 아조우스탈에서 최후 항전 중인 군인들의 가족은 이들을 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의 침공 1단계 작전에서 자신들이 승리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항전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작전을 변경해야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В цій першій фазі Збройні сили України нанесли абсолютний удар ворогу, і перша фаза закінчилась перемогою Збройних сил України. 침공 초기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공격을 퍼붓다가 2단계 작전이란 명분으로 돈바스 지역에 전력을 집중했습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1단계 작전을 성공리에 마친 뒤 2단계 작전을 수행 중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돈바스 지역의 서부 경계까지 진출하는 등 이 지역 대부분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최후의 항전 중인 군인의 가족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병사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병사들의 가족을 위로하며 그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조우스탈엔 부상병 수백 명을 포함한 1,000명이 넘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총 공세에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에 장악된 남부 헤르손주의 친러 정부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영토 병합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다섯 시 19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이 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제공입니다. 405번 프리웨이 양방향 벌써부터 심한 정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405번 노스 방면은 벤츄라 블루버드와 스커버 센터 드라이브 구간 1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고, 산타모니카 블루버드 구간부터 내셔널 블루버드까지도 6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건너편인 40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도 역시 산타모니카 블루버드 구간부터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9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이어지는 구간까지 정체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도 애틀랜틱 블루버드 구간부터 샌게브리얼 블루버드까지 10마일 정도로 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 있습니다. 히트앤런 사고가 발생한 구간인데요.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과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이 교차하는 구간, 조금 전 히트앤런 사고 일어났습니다. 이 밖에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아담스 블루버드 구간, 60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은 로즈크랜스 애비뉴 입구에 추돌 사고가 조금 전에 일어났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는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제공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이라치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6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의 교통이 한동안 차단됐습니다. LA시 소방국은 오늘 낮 12시 15분쯤 2800블락 이스트 7가에서 산불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직후 7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진화 작업을 벌여 2시간 만에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불로 인한 인명이나 주택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고, 6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에 대한 차량 통행은 3시 50분쯤 재개됐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1년 연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어제 표결을 통해 학생 대상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 날짜를 내년 7월 1일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의 결정을 따른 것입니다. 주 보건당국은 지난 4월 연방식품의약국인 FDA가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을 완전히 승인하지 않았고 주정부의 규정을 제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2023년 7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 내 학교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4월 25일부터 5월 1일 사이 3,151명의 학생과 737명의 교직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5주 연속 증가세로 한 달 전과 비교하면 32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오늘 보고된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97명, 사망자는 7명입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LA 카운티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249명으로 어제보다 3명 줄어들었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 역시 3명 감소한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6월 7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지난 9일부터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용지가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한인회가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과 우편 투표를 돕는다는 소식입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검찰총장, 총무처 장관, 감사관, 재무장관 등 주정부 주요 선출직을 새로 선출하게 되며 특히 LA 지역의 경우 LA 시장과 시검사장, 홀수 지역구 시의원 등 LA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선출직 공직자를 선택하는 선거가 같이 진행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유권자들이 무관심과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 유권자 등록과 우편 투표 등 선거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에도 한 노인 아파트에서 무더기로 버려진 우편 투표용지가 발견된 바 있고 선거 때면 범람하는 후보들의 홍보물 때문에 우편 투표용지까지 실수로 버리는 경우도 있어 우편 투표용지를 기다리다 투표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LA 한인회에서는 선거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로 하고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LA 한인회에서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는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과 우편 투표를 돕기로 하고 24일부터 6월 3일까지는 우편 투표를 지원합니다. 또 투표 참여에 관한 안내 동영상도 제작해 카플라 TV를 통해 계속 안내할 예정입니다. 유권자 등록에는 아이디가 필요하며 우편 투표는 우편 투표 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인회 방문 시 지참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또 이사로 주소지가 바뀐 경우에 유권자 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의 유권자 등록 마감은 5월 23일이고 우편 투표 용지가 반드시 6월 7일까지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한인회에서는 보통 선거 당일 사흘 전부터는 우편으로 보내지 말고 직접 드랍하거나 현장에서 투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우편 투표 발송 여부 등은 california.ballotrex.net/forwar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 한인 공화당 모임이 오는 6월 7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캘리포니아 공화당 후보들과 함께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캘리포니아 미주 한인 공화당은 오는 15일 오후 6시 플러튼에 있는 추럴러브 루터 교회에서 캘리포니아 공화당 후보 초청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도회에는 유수연 67지구 주 하원 의원 후보와 제니 레일레 라옥스 주지사 후보 그리고 미치 크레몬스 30지구 주 상원의원 후보 등이 참석합니다. LA시 의회가 앞으로 5년에 걸쳐 홈리스들을 위해 16,000개 침대 또는 하우징 유닛을 만들기 위해 최대 30억 달러까지 지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사항은 LA시와 LA 인권연맹 간 소송 결과에 대한 합의사항으로 홈리스를 위한 16,000개 유닛이 확보되면 LA시 전체의 홈리스 60%를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LA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 상승세가 14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AAA는 오늘 LA 지역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어제보다 0.1센트가 오른 갤런당 $5 89.1센트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주간 LA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11.7센트가 상승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0.2센트 상승한 갤런당 $5 83.6센트를 기록 중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은 지난 14일간 12.5센트가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올여름 단전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주 독립시스템운영국은 올여름 100만 가구 이상이 단전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극심한 가뭄으로 수력발전소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의 절전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뭄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에 산불 예방 차원에서의 단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남가주 에디슨사는 올여름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예상되는 만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고객들 역시 이를 위해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전거 관련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가 8,800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고를 당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가장 위험한데 이 사고들의 80%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고 151명이 사망했다고 고속도로 순찰대는 설명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자전거 이용 시에는 교통법규 준수와 함께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고속도로 순찰 때 접수된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는 6,500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사고의 80%에서 부상자가 나왔고 사고로 인해서 오토바이 운전자 328명이 사망했다고 고속도로 순찰 때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타운과 로컬 소식 간추려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울 용산청사에서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갖습니다. 국무회의를 열려면 국무위원 최소 11명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장관 7명을 임명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전에 추가 임명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용산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안 편성을 논의하려는 임시 국무회의입니다. 윤 대통령이 신속한 집행을 강조한 만큼 절차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과반이 출석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18명 장관까지 모두 20명 가운데 11명 이상이 출석하면 됩니다. 윤 대통령과 새로 임명된 장관 7명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 3명 이상만 출석하면 개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직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5명 장관 후보자 가운데 외교부 박진, 행안부 이상민 후보자는 국무회의 전 임명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업무를 하려면 내치와 외치를 담당하는 장관은 필요하다고 기류를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 협조로 내각이 완비되면 첫 정식 국무회의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이라며 공개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제 열린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 이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신속한 보상 지원이 안 되면은 이분들이 이제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내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전군 주요 지휘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입니다.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찾은 곳은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이른바 지하 벙커입니다. 육해 공군 총장과 작전사령관급 지휘관 등을 화상으로 소집해 전군 주요 지휘자 회의를 연 겁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를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북부를 진행해왔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로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황 보고를 받은 이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방위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지상과 해상, 공중 모든 영역에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직접적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전술적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토록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초기 대응을 위해 핵 대응 태스크포스도 구성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됐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미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연일 신경전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실무 협상을 시작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민주당을 향해 발목 잡기 하지 말고 협치 의지를 보여달라고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나 홀로 민주당이 되어서 국정 발목 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한다면 이것은 결국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전 총리도 임명동의안 제출 뒤 인준에 21일이 걸렸다면서 문제될 것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왜 본인들은 당장 며칠 안에 처리 안 하면은 이게 우리 민주당이 무슨 큰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정략적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실무 협상에서도 입장차만 확인한 채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또 각 당의 입장을 충분히 살려가면서 또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해가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근데 여전히 저희들은 한덕수 후보자가 부적격하다,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인준에 키를 쥔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지 당론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낸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애둘러 비판하고 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 기류도 읽히면서 표결 통과로 의견이 모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부결시켰을 경우 전국 파행에 대한 책임론에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헌정사상 첫 검사 출신이자 검찰총장을 역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으로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 자리를 누가 맡을지도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췄던 인사를 중심으로 하마평이 나오는 가운데 지청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는 대로 인선 작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임기 완수 의지를 밝혔던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여파에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면서 현재 검찰 수장 자리는 공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전임 정부가 임명한 총장과의 불편한 동거 대신 국정 철학을 공유할 신임 총장을 출범 초부터 임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의 총장까지 역임해 검찰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훤히 꿰뚫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손발을 맞춰봤거나 중용했던 인물 가운데 신임 총장을 택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검찰 안팎에선 윤 대통령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굵직한 특수수사를 도맡았던 여환섭 대전고검장과 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운 김우곤 대구지검장, 윤 대통령을 총장 시절 참모로 보좌한 이원석 제주지검장 등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수사를 지휘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과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 대검에서 모두 보좌한 박찬호 광주지검장 등도 신임 총장 후보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이른바 소윤으로 불리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문제로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파격 인사나 외부 인사를 깜짝 발탁할 여지도 있습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를 조만간 새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신임 총장 인선 작업은 장관 임명 뒤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후보 추천위원회로부터 3명 이상의 총장 후보를 추천받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임 총장은 후보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에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수원 27기인 한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장관보다 선배가 총장으로 발탁되는 기수 역전 문제나 최소 동기 기수가 총장이 되면 현 검사장급 고위 간부 상당수가 용퇴하는 문제는 변수로 꼽힙니다. 검수완박으로 뒤숭숭한 조직 안정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확보라는 무거운 과제가 앞에 놓인 신임 검찰총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사정 드라이브 강도도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야는 일제히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을 하고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해서 방탄 출마 아니냐며 날을 세웠는데 이 고문도 즉각 반박을 하면서 뜨거운 기싸움이 이어졌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6일 지방선거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피하려 출마한 것 아니냐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 눈에는 불체포 특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범죄 특권입니다.
이 전 지사는 모든 의혹 앞에 자신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민주당 선대위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고문을 집중 타격하며 전체 지방선거전에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지방선거 선대위를 출범시킨 이재명 고문은 방탄 출마론에 물없는 물총론으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검찰, 경찰 수사 아무리 압박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자꾸 방탄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야가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한 가운데 경기 분당갑에 나서는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도 주민 대표와 간담회를 하는 등 연일 지역 민심 파고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만남에서 안철수 후보는 재건축 관련 현안을 직접 들으며 지역민들과의 교감 쌓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고문과 정면 승부를 원하지 않았다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주장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저하고 맞붙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안철수 전 위원장과 맞붙은 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덕다방 안철수, 절세 안철수를 꺾을 김병관 인사드리겠습니다. 독해지겠습니다. 독해져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정권 주도권의 향방이 달린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여야 모두 한치 양보 없는 대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오는 6월 1일 함께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로 이름을 올리려면 선거일 현재 18살 이상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6월 1일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경기지사 후보로는 김은혜 전 의원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등록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9일부터 가능하다며 그 전까지는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네, 월요일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돼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326.63포인트가 떨어진 31,834.11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65.87포인트가 하락한 3,935.18, 나스닥 지수는 373.43포인트가 빠진 11,364.24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우크라이나 가스관 가동 중단 사태로 에너지 공급 불안이 부각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5.95가 오른 배럴당 $105.7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에 비해 8.3%가 상승했습니다. 3월 상승률보다는 소폭 내려가긴 했는데 여전히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물가 오름세가 한풀 꺾였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년 전 대비 8.3%를 기록했습니다. 8개월 만의 하락으로 3월 상승률 8.5%보다 소폭 내려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0년 만의 최고 수준인데다가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전문기관 전망치를 뛰어넘은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 물가가 정점을 찍었을 거라는 기대감은 약해졌습니다. America is fighting on two fronts. At home, it's inflation and rising prices. Abroad, it's helping Ukrainians defend their democracy and feeding those who are left hungry around the world because Russian atrocities exist.
무엇보다 미국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3월에 비해 6%가량 떨어졌던 4월 휘발유 가격이 이달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현지 시각 11일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갤런에 $4 40센트로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I don't think we get to the other side of this high inflation until the pandemic fades and the worst of the fallout from the Russian and Ukraine invasion is behind us.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 원자재와 곡물 가격의 경로를 예측하기는 힘들게 됐습니다. 결국 물가 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지면 빨라지지 늦춰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늦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준의 긴축 강도는 그만큼 더 거세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때문에 강력한 돈줄 제기로 내년 미국 경제가 침체 경로를 밟을 거란 우려 역시 확산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연준은 그럴 걱정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고문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오래되면서 미 경제는 생계비 위기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엘 에리언 고문은 오늘 CNBC에 출연을 해서 월가의 예상치를 웃돈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경제 여러 부분에 퍼져 있고 성장 문제가 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매력, 높은 가격이 수요를 파괴하는 정도, 생계비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 에리언은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프리스는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로 판단할 때 앞으로 몇 차례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할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마켓워치에 따르면 제프리스의 아네타 마코스카와 토마스 시몬스 이코노미스트는 근원 CPI와 임금 지표 등을 주목하면서 임금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이르렀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연준이 앞으로 몇 번의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프리스는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에서 운송 서비스가 한 달간 3.1% 올랐다며 이는 지난해 12월에는 상승률이 제로였던 점을 고려하면 크게 오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4월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 0.6%로 전달의 0.3%를 웃돈 점을 주목했습니다. 마코스카와 시몬스는 헤드라인 CPI가 전년 대비 8.5% 상승해서 8.3% 상승으로 둔화했으나 이는 기저효과 때문이라며 근원 물가 압력이 지속해서 둔화한다는 징후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이내믹 이코노믹 스트래터지의 존 실비아 창립자는 물가 지표에 대해서 오늘 연준이 무시해온 수준보다 훨씬 더 지속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시장에 많은 불확실성을 가져와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든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가 지난 3개월간 가입자 790만 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즈니는 이 같은 내용의 올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전 세계 가입자는 1억 2,980만 명에서 1억 3,77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이 예상한 가입자 증가폭인 530만 명을 웃돕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가입자는 33%가 증가했습니다. 로이터는 마블의 문나이트 시리즈와 픽사 애니메이션, 메이의 새빨간 비밀 등에 힘입어서 가입자가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매출은 192억 달러로 월가 예상치를 밑돌았고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조정 주당 순이익 역시 1달러 8센트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 1달러 19센트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최근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 공식 출범하겠다는 계획을 알리며 선언문 초안을 공람하는 등 각국의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에는 동참이 확실한 전통적 우방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를 제외한 7개국에도 같은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세안 회원국 중에는 미국의 우방인 싱가포르의 참여가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필리핀의 동참도 예상됩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주도한 중국이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대항마로서 바이든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인도태평양 국가의 경제협력체입니다. 연방정부의 4월 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재무부는 올 4월 연방정부가 3,080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조정이 되지 않은 1개월 흑자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며 2019년 이후 두 번째로 월별 흑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4월 정부 수입은 8,64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90억 달러 대비 97%가 증가했습니다. 세금과 기타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4월 정부 지출은 팬데믹 관련 지출이 줄어들면서 5,5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가 감소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부채 상환에 지출한 비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첫 7개월 동안 적자 규모가 3,600억 달러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조 9천억 달러보다 약 1조 5천억 달러 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신임 총재로 로리 로건 뉴욕 연은 수석 부총재를 선임했습니다. 댈러스 연은은 오늘 로리 로건 뉴욕 연은 수석 부총재를 신임 총재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건 신임 총재는 오늘 8월 22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는 로버트 카플란 전 총재의 후임으로 댈러스 연은 1,200명의 직원을 이끌게 됩니다. 아울러 11번째 지역 연은 총재로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인 FOMC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댈러스 연은 신임 총재는 올해 FOMC에서 투표를 하지 않으며 2023년에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5월 11일 수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입니다.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시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오늘 밤 9시까지 벤투라 카운티 해안 일대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LA 지역은 오늘 밤과 내일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오늘 밤에는 바람이 10마일에서 15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53도가량 되겠고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많이 올라가서 77도가량, 밤 최저 기온도 57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과 토요일은 낮 기온이 80도대로 더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과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83도, 해안 지역은 70도, 산악지대 63도로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바람은 10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불겠고 밤 최저 73도, 내일은 곳에 따라 흐려지겠습니다. 바람이 15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역시 불겠고 낮 최고 83도가량 되겠습니다. 한국은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이 많이 껴있고 충청과 남부지방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는 26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고 주말엔 맑아지겠습니다. 날씨는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시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